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진돌아, 발톱이 왜 이렇게? 누가 우리 진돌이를 이렇게 만든 거야? 아버지,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철수 씨,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에요. 내부 범행입니다. 좋은 개네요. 진도 깨면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돈 갚을 때까지 걔는 내 거야. 아버지, 저 때문에 진돌이가 제가 그 사람한테 속았어요. 가족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 내 아들이라고! 우리 진돌이를! 하지만 3개월간 철창을 긁어가며 집으로 돌아온 진돗개가 보여준 것은 사람보다 더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비가 고요한 주택가를 적시며 내리고 있었어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67세의 김철수 씨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끙, 끙.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철수는 눈을 떴어요. 처음엔 빗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 다른 소리였습니다. 마치 개가 우는 소리 같았어요. 뭐지? 이 시간에 철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0분.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끙, 끙끙. 분명히 개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익숙한 소리였어요.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돌이? 3개월 전 갑자기 사라진 진돗개 진돌이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철수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하얀 그림자가 보였어요. 빗물에 젖어서 더욱 왜소해 보이는 진돗개 한 마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철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돌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개는 분명히 진돌이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에 건강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앞다리에는 상처가 있었고 털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어서 갈비뼈까지 드러나 보였어요. 진돌아, 정말 내가 맞니? 철수가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자 진돌이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며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신나게 뛰어들었을 텐데 지금은 겨우 걸어오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아이고, 우리 진돌이 어디서 이런 고생을. 철수는 진돌이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비에 젖은 털에서 흙냄새와 함께 무언가 쓸쓸한 냄새가 났어요. 진돌이는 철수의 품에 안기며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마치 주인아,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괜찮다. 이제 집에 왔어.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과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3개월 동안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몰라요.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동물보호소도 다 돌아다녔는데 진돌이는 스스로 집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들어가자, 진돌아. 비 맞으면 안 돼. 철수는 진돌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수건을 깔고 진돌이를 눕혔습니다. 그제야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뭐야? 발톱이. 진돌이의 앞발을 보니 발톱 몇 개가 빠져 있었습니다. 앞다리의 상처도 꽤 깊어 보였어요.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프지? 많이 아프지. 철수는 진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진돌이는 축 늘어진 채로 철수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어요. 물부터 좀 주자. 철수는 따뜻한 물을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진돌이는 목이 말랐는지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우유도 좀 줄까?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따뜻하게 데워 주었어요. 진돌이는 우유도 맛있게 마셨습니다. 조금 기운이 나는 것 같았어요. 진돌아,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철수는 진돌이 옆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물론 진돌이가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요. 하지만 진돌이의 상처 입은 모습을 보면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을 겪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우리 진돌이를 이렇게 만든 거야? 철수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돌이를 돌보는 게 더 중요했어요. 내일 병원부터 가자, 응? 진돌이는 철수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철수의 발밑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생했어, 진돌아.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철수도 진돌이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3개월 만에 돌아온 진돌이가 혹시 다시 사라질까봐 무서웠거든요. 밖에서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철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진돌이가 돌아온 기적 같은 밤이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철수는 잠깐 졸았습니다. 꿈속에서 진돌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철수는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아직 몰랐어요. 진돌이가 돌아온 것이 기적의 시작일 뿐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침이 밝았습니다. 철수는 진돌이 옆에서 눈을 떴어요. 진돌이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신기했어요. 정말 돌아왔구나. 철수는 진돌이를 바라보며 3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3개월 전 2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어요. 진돌아, 산책 가자. 철수의 목소리에 진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의 진돌이는 정말 건강하고 당당했어요. 털도 윤기가 났고 걸음걸이도 힘차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 철수는 진돌이에게 목줄을 채우며 말했어요. 사실 진돌이는 목줄 없이도 철수 옆에서 잘 걸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항상 목줄을 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철수와 진돌이의 일과였어요. 약 30분 정도 걸리는 코스였는데 철수에게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수 씨. 마주치는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진돌이도 꽤 유명했거든요. 온순하고 예쁜 진돗개라고 동네에서 소문이 났었어요. 진돌이도 안녕. 아이들은 특히 진돌이를 좋아했습니다. 진돌이도 아이들을 좋아해서 살살 꼬리를 흔들어주곤 했어요. 우리 진돌이 인기쟁이네. 철수는 뿌듯해했습니다. 진돌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걸 보면 자신이 칭찬받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면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철수는 자신의 밥상을 차리고 진돌이에게도 사료와 함께 닭가슴살이나 삶은 달걀을 주었습니다. 자, 진돌아. 오늘도 맛있게 먹어라. 진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밥을 먹었어요.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혼자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돌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이 말을 자주 했어요. 아내 순자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철수는 정말 외로웠거든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하고 쓸쓸했어요. 그런데 진돌이가 왔어요. 2년 전 동물보호소에서 만난 진돌이는 철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개 키우기 싫다고 했는데 철수는 웃으며 기억을 되살렸어요. 아들 민호가 아버지를 걱정해서 진돗개를 한 마리 데려온 거였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마시고 진돌이랑 같이 지내세요. 그때 민호는 정말 효자였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려고 했습니다. 좋은 아들 둔 게 내 복이야. 철수는 그때를 떠올리며 흐뭇해했어요. 민호 덕분에 진돌이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진돌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진돌이는 항상 철수 발치에 누워서 낮잠을 잤습니다. 가끔 꿈을 꾸는지 다리를 움직이기도 했어요. 무슨 꿈 꾸니? 철수가 물어보면 진돌이는 눈을 살짝 뜨고 꼬리를 한번 흔들어 주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저녁을 먹고 밤에는 진돌이가 철수 침실 입구에서 잠을 잤어요. 마치 철수를 지키는 것처럼요. 고마워, 진돌아. 철수는 매일 밤 진돌이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진돌이 덕분에 밤이 무섭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일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건 2월 말부터였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호가 평소보다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왔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주 와? 회사는? 아, 요즘 일이 좀 여유로워서요. 민호의 대답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표정도 예전만큼 밝지 않았고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뭔가 걱정이 있나? 철수가 물어봐도 민호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특히 이상한 건 민호가 진돌이를 유심히 보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진돌이를 귀여워하기만 했는데 요즘은 뭔가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진돗개가 요즘 인기라면서요? 뭔 소리야? 아니에요, 그냥. 진돌이 정말 예쁘네요. 민호의 말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돌이도 민호가 올 때마다 왠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민호를 보면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는데 요즘은 조금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철수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설마 자신의 아들이 뭔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3월 5일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날 민호의 얼굴은 유난히 심각했어요. 땀도 많이 흘리고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돈이 좀 필요해요. 민호가 처음으로 돈 얘기를 꺼냈어요. 그것도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얼마나? 5천만 원이요.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5천만 원이라니 보통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해? 사업 때문에. 정말 급해요. 민호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급하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도 그렇게 큰 돈을 쉽게 줄 수는 없었어요. 연금으로 생활하는 처지에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미안하다, 민호야. 아버지도 그런 돈은 없어. 그때 민호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실망을 넘어서 뭔가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민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철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있었어요. 계속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고 진돌이를 자꾸 쳐다봤습니다. 그냥 오늘 자고 가라. 아니에요. 집에 가야 해요. 민호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틀 후 진돌이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철수는 회상을 멈췄어요. 지금 옆에서 잠들어 있는 진돌이를 보니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민호가. 하지만 철수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진돌이가 살짝 눈을 떴어요. 철수를 보더니 꼬리를 한번 흔들어 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진돌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철수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진돌이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진돌이의 상태가 걱정돼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진돌아, 괜찮니? 진돌이는 어젯밤보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물도 잘 마시고 철수가 준 사료도 조금씩 먹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병원부터 가자. 철수는 동네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새벽 동물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진돗개가 3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상처가 있어서 진료를 받고 싶은데요. 아, 3개월 만에요? 그럼 응급으로 봐드릴게요. 지금 바로 오세요. 철수는 진돌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길을 걸으면서 계속 3개월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3월 5일 진돌이가 사라진 그날. 그날 아침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철수와 진돌이는 산책을 하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진돌이는 건강했고 기분도 좋아 보였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진돌아. 점심때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진돌이는 마당에서 햇볕을 쬐며 낮잠을 자고 있었고 철수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민호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창백했고 손에는 이상하게 땀이 나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와? 아버지.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민호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뭔가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돈이.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그때 민호가 한 말이 기억났어요.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정말 급해요. 5천만 원? 갑자기 왜? 사업 때문에. 아니면 정말 큰일 나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도 그런 큰 돈은. 그럼 집이라도 담보로 잡아주세요. 민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모습에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민호가 아니었거든요. 뭔 소리야? 집을 담보로?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해서. 민호는 이내 진정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때 진돌이가 마당에서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민호를 보고 반갑게 달려왔을 텐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진돌이가 민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돌이도 이상하네. 철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돗개는 원래 감이 좋다고 하던데 혹시 진돌이가 뭔가 눈치챈 걸까요?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민호는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철수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아버지도 그런 돈은 없다. 그때 민호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실망을 넘어서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아니면 결심? 그럼 어떻게 하죠? 민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돌이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진돗개가 요즘 비싸다던데. 민호가 갑자기 한 말이었어요. 너무 뜬금없어서 철수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는 서둘러 말을 바꿨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진돌이가 꼬리를 내리고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진돌이가 왜 저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볼게요.
민호는 그날 일찍 돌아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진돌아, 진돌아. 3월 7일 아침, 진돌이가 사라진 거였어요. 어서 오세요. 동물병원에 도착한 철수는 수의사에게 진돌이를 맡겼어요. 어머, 이 아이가 3개월 만에 돌아왔다고요? 박 수의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진돌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인위적인 상처가 맞네요. 인위적이라고요? 네. 발톱이 빠진 것도 그렇고 이 상처들도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박 수의사의 말에 철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누군가가 이 아이를 가둬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가둬뒀다고요? 번식장이나 그런 곳에서 탈출한 아이들을 가끔 봐요. 이 아이 상태가 딱 그래요. 철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진돌이가 어딘가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진돌이를 훔쳐간 거예요? 가능성이 높죠. 요즘 진돗개 도난이 많거든요. 박 수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특히 순혈 진돗개는 비싸게 팔리니까 나쁜 사람들이 훔쳐다가 번식장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철수는 머리가 띵했어요. 그럼 진돌이를 훔쳐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누가 우리 진돌이를 알고, 그때 철수의 머릿속에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날 민호가 한 말들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진돗개가 요즘 비싸다던데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아니야. 설마.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박 수의사가 또 말했어요. 대부분 내부 범행이에요. 집안 상황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계획적으로 훔쳐갈 수 없거든요. 내부 범행이요? 네. 가족이나 지인 중에. 철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민호예요.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돌이 돌아왔다면서요? 넌 어떻게 알았지? 동네에서 소문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보다는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진돌이 상태는 어때요? 왜? 무슨 상관이야? 철수는 무의식적으로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냥 걱정돼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민호가 어떻게 진돌이가 돌아온 걸 벌써 알았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빨리. 아버지, 치료는 끝났어요. 박수의사가 진돌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하지만 며칠은 안정을 취해야 해요. 고맙습니다. 철수는 진돌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진돌이 괜찮아요? 민호가 다가왔지만 진돌이는 피하려고 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진돌이가 왜 저래요? 모르겠다. 하지만 철수는 알 것 같았어요. 진돌이가 민호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민호야? 철수는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의심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제발 아니길. 하지만 모든 정황이 민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진돌이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철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민호에 대한 의심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철수 씨, 안녕하세요.
그날 오후 옆집에 사는 박영숙 씨가 찾아왔어요. 59세의 영숙 씨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과부였는데 평소 철수를 친형처럼 챙겨주는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영숙 씨, 어서 오세요. 진돌이가 돌아왔다며? 정말 다행이네요. 영숙은 마당에서 쉬고 있는 진돌이를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디서 이런 고생을 했는지. 철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영숙은 철수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물었습니다. 철수 씨, 혹시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영숙은 원래 눈썰미가 좋은 분이었어요. 20년 넘게 옆집에 살면서 철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게 철수는 망설였어요. 자신의 아들을 의심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사이에 뭘 그래요? 영숙의 따뜻한 말에 철수는 마음을 열었어요. 사실 민호가 좀 이상해요. 민호 씨가요? 진돌이가 사라지기 전에 민호가 돈을 달라고 왔었거든요. 5천만 원이나. 철수는 그날의 일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민호의 이상한 행동, 진돗개가 비싸다는 말, 그리고 진돌이가 돌아온 후 민호를 피하는 모습까지. 그건 정말 이상하네요. 영숙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그런 일을 할 리는. 철씨,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가족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영숙의 말이 뼈아팠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죠. 한번 제대로 알아봐요. 어떻게요? 우선 동네 CCTV부터 확인해봐요. 진돌이가 사라진 그날 뭔가 나올 거예요. 영숙의 제안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을 알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철수와 영숙은 동네 상점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혹시 3월 7일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철수네 집 앞 편의점이었어요. 아, 진돗개 찾으시는 거죠?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편의점 사장의 말에 철수와 영숙은 긴장했어요. 이상한 일이요? 네, 밤 10시쯤에 차 한 대가 왔다 갔거든요. 평소에는 이 시간에 차가 잘 안 다니는데. 사장은 CCTV 화면을 보여줬어요.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분명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철수네 집 앞에 잠깐 멈춰 있는 게 보였어요. 차 번호는 안 보이네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그 차에서 누가 내렸는지 보셨어요? 영숙이 물었어요. 글쎄요.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2명 정도 내린 것 같았어요. 2명이요?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그 중 한 명이 민호일까요? 네,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은 좀 작았어요. 민호는 키가 큰 편이었어요. 철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동네 치킨집이었어요. 아, 그날 말씀이죠?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치킨집 사장도 뭔가 목격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낮에 젊은 남자가 와서 이 집 개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개에 대해서요? 네, 진돗개 키우는 집이 어디냐고. 그래서 철수 아저씨네 집을 알려줬어요. 철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미리 진돌이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 남자 어떻게 생겼어요? 40대 정도?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어요. 안경 쓰고. 영숙이 철수를 쳐다봤어요. 민호와 비슷한 외모였거든요. 혹시 이 사람인가요? 영숙은 휴대폰에서 민호 사진을 보여줬어요. 철수가 예전에 찍어서 SNS에 올린 사진이었어요. 맞아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치킨집 사장의 말에 철수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철수 씨, 괜찮아요? 영숙이 철수를 부축했어요. 내 아들이. 철수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정말로 진돌이를 훔쳐간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일단 더 알아봐요. 확실히 해야죠. 영숙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세 번째로 간 곳은 동네 슈퍼였어요. 그날 밤에 이상한 남자가 왔어요. 슈퍼 사장도 뭔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깨 사료를 사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한 말이요? 진돗개를 어디로 팔면 돈이 되냐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철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민호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랑 같이 온 사람도 있었어요. 같이 온 사람요? 네, 좀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40대 후반 정도? 그 사람이 진짜 나쁜 놈 같았어요. 슈퍼 사장의 말에 영숙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떻게 나쁜 놈 같았어요? 눈빛이 뭔가 사기꾼 같았어요. 말투도 그렇고 혹시 그 사람이 주도하는 것 같았어요? 네, 젊은 남자는 좀 망설이는 것 같았는데 나이 든 남자가 계속 뭔가 부추기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조금 안도했어요. 혹시 민호가 누군가에게 속아서 그런 일을 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철수 씨,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에요. 영숙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계획적인 범죄예요. 누군가가 민호 씨를 이용해서 진돌이를 훔쳐간 것 같아요. 그럼 민호는 아마 그 나쁜 남자에게 속았을 거예요. 돈이 급하다 보니 영숙의 말에 철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아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었거든요. 그런데 진돌이는 어떻게 도망쳐 온 걸까요? 그것도 알아봐야죠. 아마 어딘가에 팔려갔다가 도망친 것 같은데. 그때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민호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혹시 진돌이 일로 뭔가 알아보고 계세요? 어떻게 알았지? 동네에서 아버지가 돌아다닌다고 소문이. 민호는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민호야, 너 혹시. 아버지, 저 할 말이 있어요. 집에 가도 될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이 말했어요. 철수 씨,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철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드디어 아들과 정면으로 대결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민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뭐가 죄송해? 사실 진돌이 일에 제가 드디어 진실을 들을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사실 진돌이 일에 제가. 민호의 말이 끊어졌어요.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을 보니 철수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그만 일어나고 제대로 말해. 철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안타까웠거든요. 아버지, 저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민호는 일어나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5천만 원이 넘어가고 아이들 학비도 못 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 께 거래하는 사람이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결국 자신의 예상이 맞았던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진돗개가 비싸게 팔린다고 잠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빌려달라고? 네. 한 달만 빌려주면 새끼를 낳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민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철수는 아들이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돌이를 그 사람에게 줬다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안 준다고 했어요. 민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서 가져간 거예요. 혼자서? 제가 집 위치만 알려줬는데 나중에 혼자 와서 가져간 거라고. 철수는 혼란스러워졌어요. 민호가 직접 진돌이를 넘긴 게 아니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조강수라고 합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진돗개 잃어버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조강수는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희 집을 아세요? 아, 동네에서 소문이 났더라고요. 제가 이쪽 일을 하다 보니. 조강수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애완동물 전문 수색업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색업체요? 네,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찾아주는 일을 해요. 요즘 개 도난이 많아서 의뢰가 늘고 있어요. 철수는 조강수를 집안으로 들였어요.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민호는 조강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 이분이 아드님이시군요. 조강수가 민호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혹시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철수가 물었지만 조강수가 먼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처음 뵙는 분이네요.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돗개가 돌아왔다면서요? 네, 어젯밤에. 철수는 진돌이가 돌아온 경위를 설명했어요. 조강수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상처가 많았다고 하셨죠? 네, 발톱도 빠지고. 아, 그럼 번식장에서 도망쳐 온 게 확실하네요. 조강수는 마치 전문가처럼 말했어요. 번식장이요? 네, 요즘 나쁜 사람들이 좋은 개를 훔쳐다가 불법 번식장에 팔아요. 거기서 새끼만 낳게 하고. 조강수의 설명을 들으니 끔찍했어요. 그럼 우리 진돌이가 그런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다행히 도망쳐 온 거예요. 조강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범인들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인들이요? 네, 보통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한 마리 훔쳐가면 또 다른 개를 노릴 수 있어요. 철수는 불안해졌어요. 진돌이가 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제가 도와드리죠. 조강수가 말했어요. 어떻게요? 그 조직을 찾아서 신고하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조강수의 제안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돈은 얼마나 들어요? 아, 돈은 받지 않아요. 대신 범인을 잡으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조강수는 욕심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정말 고맙네요. 철수는 안도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범인들이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 진돗개를 잠깐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요. 안전한 곳이요? 네, 제가 아는 동물보호소가 있어요. 거기서 며칠만 보호하면. 조강수의 말에 철수는 망설였어요. 진돌이를 다시 보내기가 싫었거든요. 아버지, 안 돼요. 민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왜? 그냥 안 될 것 같아서요. 민호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드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조강수가 의아해했어요. 그냥 진돌이를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철수가 민호를 대신해서 말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지켜드릴게요. 조강수가 다른 제안을 했어요. 여기서요? 네, 밤에 순찰을 돌면서 범인들이 오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너무 고생스러우실 텐데. 괜찮아요. 이런 일이 제 일이니까요.
조강수는 정말 착한 사람 같았어요.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민호가 철수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왜? 뭐가 문제야? 아버지,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왜? 좋은 사람 같은데. 제발 믿지 마세요. 민호는 절박하게 말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너 혹시 그 사람 아니? 아니에요. 민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아버지, 나중에 다 얘기할게요. 지금은 민호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거실로 나가니 조강수가 진돌이를 보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개네요. 순혈 진돗개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개면 비싸게 팔릴 텐데. 나쁜 놈들이 노릴만 해요. 조강수의 말에는 뭔가 이상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부터 제가 지켜볼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조강수가 돌아간 후 민호가 다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로 그 사람 조심하세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철수는 민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조강수가 고마운 사람으로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어요. 조강수가 바로 자신을 속여서 진돌이를 훔쳐간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조강수는 정말로 집 주변을 지키겠다며 차에서 대기했어요. 철수는 안심이 되었지만 민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돌이도 왠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조강수가 오고 나서 계속 숨어 있으려고 했거든요. 뭔가 이상해. 하지만 철수는 아직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진돌이를 고생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을. 그날 밤 철수는 안심하고 잠을 청했어요. 조강수가 집 주변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거실에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 3시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민호가 철수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왜? 무슨 일이야? 철수가 잠에서 깨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한밤중에 잠을 깨울 정도로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데 이 시간에? 조강수? 그 사람 때문이에요. 조강수 씨가 왜? 철수는 민호를 거실로 데리고 나왔어요. 진돌이도 민호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조강수가 바로 진돌이를 훔쳐간 사람이에요. 뭐라고? 철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 사람이 진돌이를 가져간 거예요.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진돌이를 찾아주려고. 아니에요.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요. 민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넌 어떻게 그걸 알아? 철수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제야 민호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민호야, 너 혹시 그 사람이랑 아는 사이야? 아버지. 민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속았어요. 속았다고? 처음에는 정말 한 달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새끼 낳게 해서 돈 벌면 나눠주겠다고.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진돌이를 넘겨준 거야? 아니에요.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민호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서 와서 가져간 거예요. 제가 집 위치만 알려줬는데. 집 위치를 왜 알려줘? 그냥 진돗개가 어떤 건지 보여달라고 해서. 민호의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민호야, 정확히 말해. 대체 무슨 일이야? 철수가 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는 한참 동안 울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사기당했어요. 사기? 회사가 망하고 빚이 8천만 원이 됐어요.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민호가 말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8천만 원? 네. 대출도 못 받고 집까지 담보로 잡힐 뻔했어요. 민호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강수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쉬운 돈벌이가 있다고. 쉬운 돈벌이? 진돗개 한 마리면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철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진돌이를 돈으로 생각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돌이를 팔겠다고 한 거야?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했어요. 민호가 절규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가족을 협박했어요. 협박? 빚쟁이들이 와서 아내랑 아이들을 괴롭힌다고. 그냥 개 한 마리 위치만 알려주면 된다고. 민호는 울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철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화가 나면서도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위치를 알려준 거구나.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진돌이를 한 달만 빌려간다고 했는데 한 달이 아니라 3개월이 지났잖아. 그래서 계속 연락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럼 넌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찾아다녔어요. 3개월 동안 미치도록 찾아다녔다고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진돌이를 찾아주겠다고 하니까. 바보야. 그게 말이 돼? 철수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진돌이가 3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철수는 진돌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진돌이가 발톱이 빠져가면서 도망쳐 온 걸 알아? 아버지,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철수가 분노를 폭발시켰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제발. 민호가 무릎을 꿇었지만 철수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가족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 저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걔가 가족인데 어쩔 수 없다고?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 잃고 너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이제 진돌이밖에 없어. 진돌이만 있으면 돼. 철수는 진돌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진돌이를 너 때문에. 말을 하다가 철수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아버지, 민호가 놀라서 달려들었어요. 가슴이 아파. 철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몸에 이상이 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호가 철수를 부축했지만 철수는 민호의 손을 뿌리쳤어요. 건드리지 마. 119부터 불러야겠어요. 민호가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철수가 말렸어요. 필요 없어. 그냥 좀 쉬면 돼. 하지만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진돌이가 철수 옆으로 와서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마치 주인을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돌아, 미안해. 철수는 진돌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고생했구나. 아버지,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민호가 울며 매달렸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조강수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오면 안 돼요.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왜? 그 사람이 진돌이를 다시 가져갈 거예요. 뭐라고? 철수는 놀라서 일어났어요. 제가 아직 돈을 못 갚았거든요. 돈? 3천만 원. 그 사람이 미리 줬는데.
민호의 말에 철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진돌이는? 네, 그 사람 거예요. 철수는 주저앉았어요. 진돌이를 다시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했거든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조강수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씨, 안 계세요? 어떡하죠? 민호가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철수는 진돌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진돌아, 아저씨가 너를 지켜줄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법적으로는 조강수가 돈을 주고 산 게 맞았거든요. 문 밖에서는 조강수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철수와 민호, 그리고 진돌이는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안 계세요? 조강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철수와 민호는 숨죽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떡하죠, 아버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일단 문 열지 마. 철수는 진돌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진돌이도 위험을 감지했는지 철수 품에서 몸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뒷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철수 씨, 철수 씨. 영숙의 목소리였어요. 영숙 씨? 철수가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었어요. 큰일 났어요. 그 조강수란 놈. 영숙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런데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 사람, 걔 도난 전과자예요. 휴대폰 화면에는 신문 기사가 떠 있었어요. 불법계 브로커 조강수, 수십 마리 진돗개 밀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뭐라고?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도 같은 짓을 했다가 잡혔는데 얼마 전에 출소했어요. 영숙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저는 완전히 사기당한 거죠.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수법이 바로 이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꿰어서 개를 훔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민호는 피해자예요. 속아서 이용당한 거라고요. 영숙의 말에 철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래도 철수 씨,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저놈을 잡아야 해요. 영숙이 급하게 말했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경찰이요? 네, 그런데 증거가 필요해요. 민호 씨가 증언해주면 되는데. 영숙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제가 증언하면 저도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민호가 불안해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때 앞문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아, 문 안 열어? 내가 누군지 알고 있지? 조강수의 목소리가 협박적으로 변했어요. 민호야, 돈 갚을 때까지 걔는 내 거야. 저런. 철수는 분노했어요. 영숙 씨, 경찰은 언제 와요?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10분. 그때 조강수가 담장을 넘어 뒷마당으로 들어오려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법 침입이네요. 영숙이 말했어요. 일단 진돌이부터 숨겨야겠어요. 철수는 진돌이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진돌이는 조강수의 목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진돌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철수가 진돌이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김철수, 걔 어디 숨겼어? 조강수가 뒷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문 열지 마세요. 영숙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 사람이 들어오면 괜찮아요. 불법 침입은 명백한 범죄니까요. 그때 조강수가 창문을 깨려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완전히 미쳤네. 영숙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증거 확보해야죠. 철수는 안방에서 진돌이와 함께 숨어 있었어요. 진돌이가 철수를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진돌아, 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철수는 진돌이의 상처난 발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그런 곳에서 도망쳐 온 거야? 마치 진돌이가 대답하는 것처럼 철수의 머릿속에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3개월 전 조강수가 진돌이를 훔쳐간 그날 밤. 조강수는 민호가 알려준 집 위치를 확인한 후 밤중에 혼자 왔어요. 진돌이는 마당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좋은 개네. 조강수는 진돌이에게 수면제가 든 간식을 주었어요. 진돌이는 낯선 사람이지만 간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곧 진돌이는 의식을 잃었고 조강수는 그대로 차에 실어 갔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가 진돌이가 없어진 걸 발견했을 때 진돌이는 이미 경기도 외곽의 불법 번식장에 팔려간 상태였어요. 번식장은 끔찍한 곳이었어요. 수십 마리의 개들이 좁은 철창에 갇혀서 새끼만 낳는 기계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진돌이도 그런 철창에 갇혔어요. 하루에 한 번 주는 썩은 사료, 더러운 물. 그것이 진돌이의 3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돌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철창을 긁고 파면서 탈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톱이 빠지고 상처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철수를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로 버텨온 거였어요. 그리고 한 달 전 드디어 철창의 한 부분이 부러졌어요. 진돌이는 그 틈을 비집고 나와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었어요. 2달 동안 산과 들을 헤매며 쓰레기통을 뒤지며 연명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했고 때로는 다른 개들에게 쫓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진돌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집 방향을 찾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젯밤 집 앞에 도착한 거였어요. 진돌아, 정말 고생했구나. 철수는 진돌이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때 밖에서 사이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아, 이놈들아. 조강수가 당황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철수는 진돌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철수 씨,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신고 접수된 게 도난 사건 맞죠? 네,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영숙이 조강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 뭔 소리야? 나는 돈 받고 산 거라고. 조강수가 소리쳤어요. 그럼 계약서 있어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그건 조강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호 씨, 증언해 주세요. 영숙이 민호를 앞으로 밀어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속았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달만 빌려간다고 해서. 그런데 3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사기죄, 공갈죄도 추가되겠네요. 경찰관이 조강수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아, 이거 억울해. 나도 먹고 살려고. 조강수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조강수 씨, 불법 번식장 운영과 개 도난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선언에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진돌아, 이제 정말 안전해. 진돌이도 조강수가 끌려가는 걸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저 때문에 진돌이가. 일어나. 철수가 민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너도 당한 거야. 아버지.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네. 절대로요. 영숙이 두 부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끝났네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조강수는 체포되었고 진돌이는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가족의 마음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조강수가 끌려간 후 집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3개월 만에 찾은 평화였지만 아직 마음의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민호가 다시 말을 꺼내려 했지만 철수는 손을 들어 말렸어요.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진돌이가 돌아왔잖아. 그걸로 됐어. 철수는 진돌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진돌이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맑았습니다. 그런데 진돌이 치료부터 제대로 받아야겠어요. 영숙이 말했어요. 맞아요. 상처도 있고. 철수는 진돌이의 발을 살펴봤어요. 발톱이 빠진 자리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진돌이는 수의사의 정성스러운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상처도 아물고 털도 조금씩 윤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우와, 진돌이 정말 좋아졌네. 민호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철수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왜? 제가 빚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민호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조강수한테 받은 돈은 다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피해 보상? 네, 조강수가 가진 재산으로요. 많지는 않지만. 민호는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구했어요. 정말? 네, 동물보호센터에서 일하게 됐어요. 철수는 놀랐어요. 동물보호센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동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민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월급은 적지만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철수는 아들의 변화를 느꼈어요. 그래, 그것도 좋겠네. 아버지, 정말 용서해 주세요. 민호가 또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진돌이를 쳐다봤습니다. 진돌이는 철수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진돌아, 너는 참 착하구나. 철수가 진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사람보다 더 착해. 그때 진돌이가 민호 쪽으로 걸어갔어요. 예전처럼 경계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민호의 손을 핥았습니다. 진돌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까지 용서해 주는 거야? 진돌이는 민호의 무릎에 턱을 올리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철수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것 봐. 걔도 용서하는데. 철수가 중얼거렸어요. 민호야. 네, 아버지. 가족이란 건 서로 아파도 결국 함께 가는 거야. 철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진돌이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나도 아팠어.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 철수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네, 절대로요. 민호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그리고 진돌이한테 미안하다고 해. 진돌아, 정말 미안해. 삼촌이 바보였어. 민호가 진돌이에게 말했어요. 진돌이는 민호의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세 가족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한 달 후, 철순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다시 돌아왔어요. 진돌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민호는 매주 찾아와서 아버지와 진돌이를 돌봤습니다. 아버지, 오늘 진돌이 산책시켜 드릴까요? 그래, 함께 가자. 요즘 철수는 민호와 함께 산책하는 게 좋았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됐거든요. 아, 그런데 아버지. 왜? 영숙 이모님이랑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민호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뭔 소리야? 철수가 부끄러워했어요.
사실 영숙과는 요즘 자주 만나고 있었어요. 이번 일을 함께 겪으면서 더 가까워졌거든요. 이모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러게. 영숙 씨 덕분에 진돌이도 찾았고. 그럼 고백하세요. 야, 이 녀석아. 철수가 민호의 머리를 때리는 신용을 했어요. 오랜만에 부자가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진돌이도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때 영숙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철수 씨. 아, 영숙 씨. 진돌이 산책 가시는 거예요? 네, 같이 가실래요? 좋죠. 네 명이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예전처럼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했고 아이들은 진돌이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진돌이 다시 돌아왔네. 정말 다행이에요.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에 철수는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이 말했어요. 철수 씨, 정말 다행이에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영숙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철수 씨가 포용력이 있으시니까.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진돌이가 마당에서 즐겁게 뛰어다녔어요. 3개월 전의 활기찬 모습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진돌아, 이제 정말 행복하지? 철수가 물어보니 진돌이가 멍 하고 대답했어요. 우리 진돌이 대답도 잘해. 저녁 시간 4명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영숙이 만든 음식도 있고 민호가 사온 치킨도 있었습니다. 진돌이도 조금 줘도 될까요? 영숙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진돌이도 가족인데. 철수가 대답했어요. 진돌이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맛있게 치킨을 먹었어요. 정말 행복한 그림이네요. 영숙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민호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철수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있고, 진돌이도 있고, 영숙도 있고, 더 바랄 게 없었거든요.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철수가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철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진돌이는 철수 침실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더 이상 무서워할 일은 없었거든요. 철수도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가족이 모두 안전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6개월 후 철수네 집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영숙이 철수와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었고 민호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돌이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영숙이 키우던 고양이 나비와 친구가 된 거였어요. 진돌아, 나비랑 잘 지내야 해. 멍. 진돌이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돌이처럼 순수한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이야기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